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건설공사 관련해서 우리 품질 시험 계획 수립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시죠? 예, 보통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죠. 나왔습니다. 예. 도로나 구조물에도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죠. 도로건설공사에도 있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고 받아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품질 시험이 시공된 도로나 그 구조물에서 기층이나 보조 기층, 포장 두께, 다짐도 주요 성능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기준 충족을 못하면 균열이 생기거나 포트홀도 더 쉽게 생기고 침하될 위험이 더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저기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 팽성읍 송아리 보도정비공사, 소풍정원 수변데크 보수공사 이런 곳들 몇 군데가 한 6군데 정도가 품질 시험 계획 없이 시공된 공사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래? 이미 지적 받으신 내용 아니에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고요. 이 품질 시험 계획 없이 공사가 되는 것이 결코 옳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일이 번지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들 특히 보도 정비공사 이런 것들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보수하고 하다 보면 예산은 2배로 또 들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때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민 안전하고 행정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놓치는 게 보여서 열심히 현장에서 해주고 계신데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챙겨 주셔야겠죠. 그리고 강우시의 그 콘크리트 타설 제가 지역도 다니다 보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타설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강우로 인해서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보양 계획 수립하고 보고하고 승인 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 타설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하면 사실은 그 비닐이나 보호 조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 한 군데도 그런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재보수 공사를 하는 상황이 되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좀 잘 지켜봐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가볍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우리 이제 시의원님들 모두 다 아마 지역구 다니시면서 발견하는 문제들이 보이면 도로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연락을 다 드리거든요. 즉시 대부분 다 드릴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2군데가 다른 곳이에요. 한 군데는 서부 지역이고 한 군데는 북부 지역인데 저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우리 손남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먼저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저런 것들 좀 놓치지 않고 잘 해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한 거고요. 현장을 좀 신고받고 나가기 전에 돌아보시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빨간 한쪽은 아예 꺼진 거고 포승은 아예 꺼진 거고요. 4개의 구간 교차로 해서 4개가 다 모두 꺼져 있습니다. 저거는 빨리 이제 보수 필요할 학교 앞이기 때문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쪽 북부 지역 거는 좀 저건 왜 저런 건가요? 단순 불량인 거죠? 좋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내용 같은데 바로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상건위 위원님들 많이 지적들 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수년간 계속 진짜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 같은데 보면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로 이렇게 관리함에 있어서 또 인도 보도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그리 넓지 않은 보도예요. 그런데 폭이 경관 조경을 하면서 더 줄어들기도 하고 또 가운데 지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기는 사실은 일반 보행자들도 제가 일부러 저기 서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저 혼자 서 있으면 꽉 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일반 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계획을 하실 때 물론 저게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라면 한 번쯤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는지 유관 이제 검토 같은 거 해주실 때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달되겠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시민 제보를 받았고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네, 저런 그 기사분들 흡연에 대한 신고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이상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쪽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택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실태 이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승객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흡연을 하세요. 길에서도 시민들을 보고 있는데 죄를 털고 계세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100만 도시 바라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액이 연간 얼마 되죠? 저희 비수익 노선 쪽에 한 3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 쪽까지 합치면은 한 410억 정도 이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선을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서비스 우리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단순하게 노선 유지를 위한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이런 지원만 계속 유지돼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 버스 운수 업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을 해갖고 시민들한테 평점을 받도록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무작정 유가보조금 지원해주고 적자폭 해주고 이런 문제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손실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이제 대부분 평택시의 시내버스가 개선 명령에 의해서 그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버스를 운행을 시키고 주는 그런 손실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저희 이제 서비스 차원의 문제, 저희 뭐 상하반기에 계속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더 내실화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 자체의 어떤 뭐 상황으로만 계속 해서 싹 고치기는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간과하지 말고 뭐 교육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 그냥 받고 이수하고 끝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어떤 조금 더 의지를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찾아서 제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도로가를 보면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갖고 이제는 기대 효과는 뭐 조속한 교육도로 개설로 시민 요구 사항 및 상습 정체 구간 해소해 갖고 막 계획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2025년 추진 사업 총괄표를 제가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10개 밑에 설계하는 10개 노선을 한번 봤는데
그 밑에 중에 5번째 보면 청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청룡마을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144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변경 그- 사업비죠, 그거는요. 처음에 네, 그걸 좀 사업비는 확인을 해서 이제 별도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비는 46억에서 시작됐어요.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오른 게 사업비 증가가 된 게 여기가 이제 그 기존에 그 사업 부지에서 도로 선형이 확정되면서 부지 면적이 지금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많이 그 반영돼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변경이 뭐 처음에는 9,600제곱미터에서 1,500으로 변경 내시도 돼갔는데 보상비도 처음에는 3억이었어요. 3억이었는데 11억으로 보상비도 늘어났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뭐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하고 뭐 이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쪽도 정체 구간이 평택에 몇 군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 쌍용자 같은 팽성 쪽이나 이런 몇 군데 있어서 그쪽을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 너무 좋은 사업이신데요. 그 시민들의 또 불편함도 해소시켜주고 네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 그 증가율에 대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46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144억이에요. 그러면 300% 이상이 사업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사고 이월을 몇 개 봤는데 사고 이월에 보면은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비가 이월됐다는 거는 그래갖고 그 사고가 된 보상 추진비가 제대로 안 된 건가 이거는요? 보상이 더 늘어나갖고 보상비가 더 추가돼야 될 항목이 네, 해당 노선은 저희가 이제 그 원래 그 현재 그 실시계 인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시계 인가를 신청했고 올 추경에 이제 이렇게 설계 비용을 더 추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영향 평가 관련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비 관련해서 기존에 아마 이 사업비 책정빈 예산에서 원래는 인가가 고시가 되면 사업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인가 전에 그 기존 확정된 예산에서 이제 일부 보상이 좀 시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집행이 이제 그 전체에 대한 사업비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뭐 추가로 더 뭐 인상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여기 네, 지금 이제 크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거죠. 110억 정도가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연차별로 해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이제 실시계 인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해 평가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인가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토지 보상 관련해서 연차별 수립해서 보상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택시 도로보상 성과지표 보상률은 몇 프로로 잡고 계시죠? 저희가 성과지표는 다 달성한 거로 지금 계획을 좀 완료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여기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책정된 보상비 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마을 진입로나 이런 게 뭐 앞으로 사업은 도시계획지구 계획하는 건 다 사업은 되겠지만 혹시 이런 지연 사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도 상승하고 네네. 인건비도 상승하고 모든 게 다 상승하는 추세인데 네. 이렇게 자꾸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혹시 뭐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려서 공사가 완공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꾸만 지연된다든지 하면 여러 계획은 세워놓고 막 너무 시민들한테 네네. 불편을 많이 해소할까봐 그래서 이거 뭐 여쭤본 것이고 네. 앞으로 계획 뭐 건설 도로가에 무슨 건설 도로가나 다른 데도 사업 추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뭐 성과 기간 내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 유념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번만 민원사항 처리 지원 및 불허가 처리 내용에서 지금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심판하고 민사소송하고 행사소송 요거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뭐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게 2건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이거는 뭐 합의를 봐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거의 뭐
보상금 청구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뭐 화해권으로 결정될 것 같은 느낌이 미비된 진행 중인 두 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사소송 내역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게 원고가 평택시예요. 원고가 피고가 시민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청구 내용에 과거 보상금 지급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기긴 이겼어요. 승소를 하긴 하셨는데 보상금이 지급되면은 이게 언제 보상금이 언제 지급했는데 이분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갖고 이게 소송이 된 건가요? 근데 이건 뭐 한 몇 달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좀 장기간, 어디냐면은 127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거기 뭐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평택시인 거 맨 위에 제가 지금 이거를 봤는데, 보상이 지급되면은 몇 개월 이내에 그분이 소유권 이전을 저희 평택시로 해옵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 소송이 뭐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이제 도로가 개설해서 준공이 돼서 공용 개시가 됐는데, 공용 개시가 된 상태에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선대 부분이 돌아가시고 조상 땅 찾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그 등기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이제 보상을 하면서 보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증명하고 저희가 이제 그 소유권을 그 소송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권리관계를 충분히 이제 소명을 해서 저희가 토지 보상이 됐든 사용의 권한에 대해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소명이 되면 저희가 승소가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급 내역이 없다 그러면 이제 패소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보상이 지급 후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시에서는 그 지분을 땅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의원님. 행정상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금 지급 후에 몇 개월 이내는 뭐 등기, 제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도 그 사람 내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등기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요즘 똑같은 의원님, 거. 요즘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협의체에 있던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전에 대해서 완료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으셔야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로 점용 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 뭐 차량은 아까도 과적 차량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로 점용, 저기 건설이나 뭐 큰 건설회사나 아까도 유승영 의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설회사가 늘었어요. 그 건설회사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도시가 뭐 건설이 많이 활성화되고 건설을 하는 곳이 좀 많아진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 이거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안 하고 과적 적치물을 바깥에 내놓고 공사하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평택시는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저희 시가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팽창되고 발전되는 시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도로 점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페이지 191페이지에 도로 점용 허가 건수가 많이 적법하게 다 허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건축을 한다는 소리고, 건축을 한다는 소리는 허가를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구도심지에
보도블록 턱 낮추기를 본인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서 무허가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은 체계가 잡혀가지고 굴착허가, 점용허가가 정확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저도 이게 뒤에 249페이지에 보면 도로 점용 허가 현황막 점검료 내역에 갖고 전부 다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평택시가 도로 점용 허가로 이걸 낸 게 많아요. 그럼 평택시 1년 동안에 공사가 한 그럼 조그만 거 큰 거를 다 합해서 거의 한 300건이 넘는 거죠. 예, 300건 이상 이게 저희 전부 다 허가를 안 받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굴착을 말씀 올리면은 땅을 팔려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보도를 이용해서 내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턱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아니 허가는 받아도 허가 받으면서는 자동으로 도로 점용 허가도 같이 받으시는 거죠? 예, 신축, 뭐 개축, 중축 등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도로와 관련된 거는 거는? 예, 저희 부서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하면은 거기에서 사고 나고 그러면 다 본인들 자부담이게 자기 본인들 책임이겠네요. 시민들이 뭐 도로 통행을 하다가 뭐 걸려서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저희 시는 잘 되어 있는 게 시민안전보험에 시민안전보험. 있다 보니까 우선 그쪽으로 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점용 허가를 받으신 분이 관리 소홀로 인한 거라면 반드시 저희가 그쪽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시민 안전보험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넘어져가고 다쳤는데 시민 안전보험으로만 해결하는 거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 다 해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사람은 시행사가 책임을 지든지 시공사가 책임을 지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안전보험은 그거는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서 타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여쭤봤거든요. 네, 명확히 구분해서 책임 소재를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되시죠? 노점상도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 단속해 갖고 노점상들이 전년도에 노점상 단속건도 한 9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네,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신고 접수 절차를 받습니다. 예, 주로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죠. 거기에 따른 저희가 평일은 세 분이 근무하십니다. 물론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그 즉시 이동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이동이 이게 불응을 할 시에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과태료를 부과가 했어요. 과태료의 징수율은 어떤가요? 과태료 징수료는 거의 사람이 하는 거라 100%는 없지만 대부분이 다 징수를 하고 있고요. 하셔요? 예, 근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네. 이제 과태료 냈으니까 또 장사하겠다라는 또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이제 정치를 아마 하셔야지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고 도로 시설물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나무들이 너무 커 갖고 울창해져 갖고 뭐 신호등을 가리거나 이런 게 좀 몇 군데 평택시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뭐 특히 가리는 게 이제 좌회전 신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 평택시에서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130개를 신설하고 25년도에 68개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도 평택시에 그늘막을 몇 개 더 이상 설치해야지 이게 완료가 되냐요? 전부 다 만족할 정도로? 예, 그늘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9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17년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6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느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이 확장되고 예를 들어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구거든요. 그런 지구가 이제 완공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또 서비스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게 몇 개가 앞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고 계속 확장되고 팽창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AS 기간이 보니까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AS 기간이 2년이 뭐 기름은 길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AS 기간에 2년 내 AS를 받아가고 새로 설치한 그 구조물이 있나요? 예, AS 기간 중에 구조물 자체가 네. 새로 설치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접었다 폈다 하는 뭐 기아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지나면 AS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그거는 시부담으로 다시 자부담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네, 하자 처리 기간은 2년이고요. 2년이죠. 예, 2년 후에는 저희가 자부담합니다. 설치한 모든 저 설치물에 2년이 지나기 전에 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년 후에 2년 뭐 한 달 지나서 뭐 로라가 고장났다, 뭐 스위치가 고장났다 이런 것보다도 그 전에 미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년 지나기 전에 한번 점을 전부 다 하셔가지고 AS 기간 안에 AS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우선 먼저 민원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의 시설팀장 뭐 윤훈 팀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해갖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지역구 민원이기는 한데 이게 지역구 민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민원을 받아보고 잘 생각해 보니까 평택시 전역으로 한번 확대 검사해 볼 만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건 소사벌 행턴 지구의 신호수 뭐 초를 추가해 달라 뭐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보니까 신호가 1m당 1초 플러스 이제 거기다 7초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하는 20m 거리면은 뭐 20초에다 플러스 7.27초 이렇게 주는데 혹시 그쪽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스쿨존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거나 유치원 가거나 이런 데 이제 주로 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아이들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서 신호 다 점검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신호는 지금 그 교차로 중에서 우리가 1,400개 정도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교차로, 그다음에 신호 온라인 교차로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반 이상이 온라인화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화돼 있다는 거는 센터에서 이렇게 센터에서 작업을 해서 신호 주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신호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호 주기뿐만 아니라 교통은 이제 신호 주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방향이 시간이 늘면은 어느 한 방향은 시간이 줄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내려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주기를 또 바꿔보고 시험 주기를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민원이 와서 신호 주기가 짧다, 이쪽은 신호 주기가 짧다 해봤자 2초, 3초 겨우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요. 한 주기가 돌아가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게 180초예요. 180초. 그러니까 국도 같은데 한 번 신호가 다 돌아가는데 네 주기가 돌아가는데 180초니까 거기서 늘려봤자 몇 초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몇 초라도 저희가 효율적인 거를 신호 주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불편한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어린이 보호구나 장애인 뭐 노약자 보호구역 뭐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데는 좀 신호수가 더 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하셔갖고 네.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주로 통학을 하는데 뭐 학원 중심가라든지 네. 그런 데는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좌회전 전용 도로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는 절대로 안 되는 건가요? 비보호 좌회전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회전 신호 우회전이요? 죄송해요 우회전 예, 신호요 예예. 우회전도 이제 저희가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우회전 사고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가 많아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 사고의 주 원인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그런 곳에 대해서 취약한 곳에서 물리적으로 아예 이제 딱 가려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회전을 할 때 저 건너편이 안 보이는 곳들.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융복합 그 신호기라고 해서 화면을
띄우도록 하고 있어요. 올해도 한 13개 정도를 했습니다.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신호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호 우회전 통행 방법도 경찰청에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바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호를 주는 데도 있고 비보로 가는 데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회전의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차로 있잖아요. 횡단보도. 네. 이게 딱 4차선에 거기 딱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 네. 차들이 우회전하면서 그냥 여기서 애들이 딱 이 신호를 띄어가는데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 횡단보도 저기 자체를 뒤로 좀 밀리는 그런 방법은 평택시에서는 생각해 보지 맞습니다. 없으신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안전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흐름보다는 안전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그 지금은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 안쪽으로 바짝 붙었잖아요. 네네. 바짝 붙어가지고 붙으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신호 주기가 신호는 빨라져요. 빨라지겠죠. 예, 빨라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멀찌감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호 차량들이 많아지니까 주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붙였어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사고가 자꾸 나요. 돌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걸리니까 예, 그래서 다시 경찰청에서는 지금 3m 정도를 뒤로 빼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400개 정도의 교차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를 모두를 옮기려면 심한 곳은 신호등도 옮겨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청하고도 새로 그리는 곳이라든가 새로 신설되는 곳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한 3m 정도 이격하는 그런 교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의 예정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교차로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은 사실 그걸 다 모두 정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건 좀 힘들고 아까 다 정비는 하지는 않지만 큰 뭐 8차선 도로에 합격을 너무 가야 되는 뭐 아파트가 도심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좀 한번 네.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용죽도 예, 알겠습니다. 편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네.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많이 그런 거를 시행하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4m 이상 되는 횡단보도는 양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철에 붙어 있는 4m를 지워서 이렇게 뒤로 옮기면 그 효과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라든가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신호 그 횡단보도를 뒤로 조금 하면 차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도 그 바로 앞에서 머무르진 않으니까 사고율이 적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평택시는 이제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해주시고 좀 사고율이 많거나 위험 도로 같은 데는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딜레마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신호 주기가 많아지고 교통 흐름이 좀 안 좋아질까 봐 그런 걱정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 몇 가지 간단한 자료 주부터 좀 할게요. 안전총괄과 36페이지. 설계 변경 내역에서 저류지 환경정비공사 그 예추 물량 변경하고 수목 제거 물량 증가분이 있어요. 3번, 4번. 그 설계 변경 사유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좀 주세요, 과장님. 건설도로가 133페이지. 평택시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왜 중지가 됐는지
요 사유서 끝난 건데 왜 중지가 됐는지 그 사유서 하나 좀 주시고요. 167페이지. 이건 서면으로 대체한 건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 24년도예요. 실시 설계하고 공사기간 산정한 거 적성성 심의한 서면 심의 내용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팽성도서관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신축공사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그래서 서면으로 하신 건데 심의 내용 좀 주세요. 168페이지 보면 25년도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역시 팽성도서관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이것도 심의한 겁니다. 서면으로. 이거 끝났네요. 3월 5일 날. 그 다음에 평택 신청사 시위에 건립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한 내용 서면 내용 좀 건설도로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10페이지. 팽성은 본종교차로 인근 보도정비공사. 이것도 설계 변경이 된 건데 왜 증액이 됐는지 네, 좀 주시고요. 평택시 가을평곡과 5번 방음 터널 공사 작업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이것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게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애초에 공사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반영이 왜 안 됐을까? 이거 설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내용 좀 주시고. 7번 관내 소규모 보도정비공사 경계석 물량 증가분. 이유 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페이지 298페이지. (24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공사 횡단보도 제거 구간에 대한 굵기 공정 추가. 이것도 설계에 반영할 때 이런 게 왜 안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에) 송담지구 노후 횡단보도 제도색 공사 안전처리 노임 실반영 적용. 이 내용하고 301페이지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차 변경분. 이거는 계획안에 따라서 좀 증액이 78%나 됐어요. 이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개 민원, 아주 악성 민원 몇 개만 뭐 대답하기 편하실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 때 되면 이 제초 때문에 그냥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는 특히 도로관리과는 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주변에 모두에 제초가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을 합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네. 올리겠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저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조치하는 민원이 생겼을 때 예. 즉시 조치? 예, 근데 즉시 조치도 안 되고 그랬어요. 사진을 좀 가져오려다가 너무 많아.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현장을 좀 돌보고 해서 이런 곳은 꼭 필요하겠다. 아파트 주변이 수목이 잘 돼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T예요, T. 제초가. 보들락 사이에 제초 풀 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보기 흉해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거 알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 깨끗해 늘. 근데 어르신들이 동네 한 바퀴 돌려면 아주 악성이야 이 풀 때문에. 요거 좀 그때그때 점검을 좀 해서 이 정도는 좀 너무했다. 이 좀 제초가 좀 그렇다고 약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예, 약은 못 뿌립니다.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나 어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좀 최소한 아파트 주변 뺑 둘러 보도블록은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들뜨거나 깨진 거 있어요. 고르지 않고 그런 거는 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그때 즉시 보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예. 민원 없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생활 우리 민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 좀 잘해 주시면 여기 지역구 시의원들 좀 들고 오다 봐요. 너 바닥 쳐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풀과의 전쟁에 어차피 아주 악성 민원입니다. 너 교통행정과 이것도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아이 동반 차량 주정차 편의 요청 이거 계속 아이 동반 차량 어머니들 엄마들 애기들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든 굉장히 불편하다. 근데 주차 문제 주차 근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주차요금 50%두 자녀 이상 50% 감면하고 있잖아요. 감면이 되고 있으니 주차장에 세우세요. 뭐 이런 답변이거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엄마들 다 정보 빠르잖아요. 그 답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이들을 좀 편하게 좀 어디 다닐 때 좀 편하게 주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역시 그것도 예산과 다 결부되는 거고 주차 문제는 또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지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나는 다자녀 주차 공간을 우리 공영 주차장에 한 두세 개씩이라도 좀 할애를 하면 어떨까? 최소한 그걸로 해결은 안 된다고 보잖아요. 네. 안 된다고 보지만은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죠. 제안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태우고 주정차를 편하게 한다는 거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주차장 내에 배려 구역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영 주차장 내 법적으로 배려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주차장도 있죠. 국가유공자,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차량들이 좀 부족한 상태가 오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안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건 정말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평택시는 많이 됐어요. 승하차존, 드롭존 있잖아요. 네. 늘 이거 얘기 나오죠, 과장님.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리스트를 받아보니 우리 유종환 의원님도 작년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어요. 보니까 맞죠? 개정을 해서 개정된 내용의 조례 내용대로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기본계획 수립배에 여기 그 내용이 7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마지막엔 시장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요. 여기에 다 포함됐어. 1번부터 7번까지. 어린이 보호 신호기 안전표지. 노상주차장 폐지, 위험하니까. 여기에 내용이 드롭존에 관계되는 시설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내용이 다 있는데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지금. 하고 네. 계시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몇 개의 숫자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 24년 4월 1일 듣고 받아봤네. 잘못 받아봤네. 24년 4월 1일부로 초등학교가 65개네. 자료 달랬더니 24년도 걸 줬네. 올해 72개 네. 같습니다. 72개요? 예. 에이. 자료 달랬더니 24년도 4월 1일 거 줬네. 지난 거.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그냥 어서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유치원이- 24년 4월 1일부로 작년 이맘 저기 예, 유치원이 31개고요. 네? 31개고요. 유치원이 예. 공립사립 합쳐서 유치원이 31개고 어린이집이 25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그렇습니다. 다 지정돼 있죠 유치원은. 보호구역만 지정돼 있지 드랍도는 유치원은 네. 하나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드랍존은 이제 사실 필요에 의해서 요즘에 갑자기 부상하는 시설이에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때 과거에는 드랍존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하도 애들이 이제 학원차로 등하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머니들이 많이 요구하는 드랍존인데 네.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 드롭존을 좀 해주는 걸 하는데 부득이 안 되는 곳들은 있어요. 근데 가능한 곳이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드롭존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설치된 데가 35개요. 72개 중에 맞아요? 된 거예요? 드롭존 리스트 나왔는데 네네. 35개로 돼 있네. 이렇게 많았었나? 예, 드롭존 이게 많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그쪽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35개인데 고덕동 같은 게 고덕 한박초등학교, 민세초등학교, 뭐 한방유치원, 율포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 이거 여기 돼 있는데요? 네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자료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봐보셔. 예, 자료 좀 보고 있습니다. 고덕동에서 도로점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시네. 근데 현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저 파악을 저도 못했어요. 자료로만 보고 있는데 해창초등학교 새말유치원, 평택 성돈유치원, 오성초등학교, 서정리초등학교 25년에 설치 예정 5개. 이게 하여튼 과장님 그렇다 치고 예. 다음에 좀 주세요. 예, 따로 제가 자료 정리해가지고 여기 예, 이게 있는데 제가 지금 드랍존이 못 찾고 있어가지고. 드랍돈이
도시 계획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 힘든 거예요. 아니요. 계획 단계에 아예 넣으면은 좋죠. 안전하게 더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계획 단계에서 고려가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롭존이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올라온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드롭존도 마찬가지로 포켓으로 파는 게 좋아요. 포켓으로 파가지고 우리 버스 베이처럼 이렇게 파서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차로라도 2개 차로 이상은 돼야 되는데 1개 차로만 있는데 드롭존이 설치되면 드롭존 안에서는 5분간 주정차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차가 직진을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소 2차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이 되는 거고요. 계획 단계에서 버스웨이처럼 드롭존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드롭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문을 하고 있어요. 많이 수요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획 단계에 없던 것에 이제 갑자기 드롭존을 요구하게 되면은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근데 시설이에요.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이거 그냥 기본으로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이런 LH나 뭐 이 협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뭐 시설 결정할 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았고 이 네. 드롭존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선 있는 데는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렇죠. 인도가 좁아지거나 네. 다른 게 또 불합리하게 생긴단 말이지. 맞습니다. 안 되는 데는 영원히 안 되는 거고. 또 학교 안으로 해서 드랍존 만드는 건 또 반대하시는 학부모가 또 많죠. 학교에서 또 반대하고 네, 그렇죠.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학교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유도를 하는데 학교도 그닥 넉넉하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좀 어린이들한테는 좀 그럼 안 되는데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 이거는. 그렇죠. 제한적인 곳들이 있죠. 아이들 많이 나오라 해놓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경우예요. 다 기본적인 건데 주차장 여기 아까 저 소남 의원님 다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주차장도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노밭 소삽을 그러더니 고덕동 가서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 그것도 판박이야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세미나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들 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판박이가 되냐고 맨날. 안 되는데 되는 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좀 파악도 좀 해봐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의원님들 관련 부서하고 세미나도 좀 어머님들하고 세미나 좀 하고 좋은 정책이 있는지 어머님들 교육 뭐 많이 시켜드려도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나와 있는 딱 그냥 그 기본이야. 그냥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장도 늘 그 학부 방안 때문에 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셔요. 나대지 이용하겠다, 일방 통행 개선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 예산 때문에 못해 단 한 가지 이유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이 1번이야 지금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 하나 짓는데 약 한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한 2, 3년 사이에 최근에 한 6, 7개 주차장을 지었거든요. 저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한 개소당 평균 한 15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4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4년에 걸쳐서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건데 이렇듯이 이 공영 주차장을 4년에 하나씩 공급한다선 치더라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람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 문제의 원론적인 문제가 뭔가를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사실 답과 정책 방향을 사실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이 주차 문제 해소가 어떤 게 정책 방향으로 맞는지 방향성이 맞는지를 저희들은 사실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좀 담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전체 주차 대수, 주차 면수와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를 따져봤을 때 90%의 수급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 한 대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지 100대 중 90대는 주차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대만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현실에서는 더 많은 불법 주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사실 전체 주차 면수의 94%를 부설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이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설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공영 주차장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편하게 생각을 하죠.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공영 주차장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 90%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90%에서 90%만 운영이 되고 10%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도 이 10%를 공영 주차장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설 주차장을 좀 제대로 갖춰줄 수 있게끔 저희가 실제로 소사벌 지구에 불법 주차가 한참 심할 때 가서 카운터를 다 해봤습니다. 불법 주차 대수 하고 부설 주차장에 빈 주차 대수 하고 계산해봤더니 그 불법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면은 불법 주차가 없어도 됩니다. 빈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부설 주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방향을 좀 설정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기준을 좀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초는 조례를 제정해서 누구도 그 조례에 맞게끔 조례 개정하면 돼요? 안 되죠. 그것만 안 그것도 되지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럼 그렇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조례 제정해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게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좀 부설 주차장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요들 공영 주차장에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과장님 지금 머리에는 플랜이 다 있어요.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뭐 협조 요청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바꾸든지 그러면 뭐 반은 줄겠네요. 주차 문제 될 것 같아요? 왜 확신을 못 가지셔요? 아니, 왜요?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된 거야 이미. 이것저것 조례 개정하고 뭐 시민들 그 뭐 규정에 따르면 뭐 지금 주차 확보율이 90%라면서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냥 가서 저기 과태료 부착하고 스티커 부착하고 하니까 아니 이거 정말 아니냐 끝도 없어. 그럼 시민이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예산이 없는 건 그냥 그렇다 쳐. 없는 예산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맨날 거짓말 시키기 쉬운데.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 주차장을 꼬박꼬박 1년에 뭐 한 3년에 하나씩 이렇게 진다선 치더라도 이 불법 주차가 해소되는 게 그닥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더 그 문제 해결에 더 접근성이 더 강한 거냐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94%의 부설 주차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으신 분들 10명만 있으면 평택시 주차 문제 해결 다 끝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다 끝났어요, 위원장님. 대중교통과 이것도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안 돼요. 이게 버스 정류장 우리 이제 그 변경할 때 이게 23년도에 변경했잖아요. 네네. 버스 노선 변경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민원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변경되면서 그때 사용했던 그 버스 노선표가 그냥 붙어 있어 지금도. 그것도 사진 찍어서 띄울래다가 시간 많이 갈까봐 안 했어요. 그 맨 천지야 그거. 시골 동네 가면 더해 어르신들. 가뜩이나 헷갈려 죽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바꿔놨어. 보이지도 않게. 아니 이게 뭐 어렵다 그렇게 그냥 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 한번 해서 네. 조치하도록 몇 하겠습니다. 군데 다녀보시면 있어요. 많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하셔. 안중도 마찬가지고 팽성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붙이면 돼. 위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끊어진 노선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하면. 근데 민원도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보여주는 모습하고 주차 문제도 방향도 이렇다는 것도 뭐 시장님 시민과의 대회 때 잠깐 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통리장님들 주민자치에 많이 그 민원 들어오잖아요. 가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 좀 질서 좀 바로 잡아 주시고 저희들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시의원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행정이 움직이잖아요. 저희는 계속 같은 민원 계속 받고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걸. 시민들은 기다리고. 과장님한테 또 여쭤보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주시잖아. 부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그대로 가서 얘기해. 그럼 또 그게 안 돼. 또 5년, 6년 지금까지 흘러가서 7년 동안 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갔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들 많으시고요.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제 대책 혹은 원인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사전에 이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신 내용,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도 부설 주차장이 8개소 그 기계식 주차장이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8개소 중에 4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관리인은 선임이 되어 있는데 관리비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사실은 불법 행위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인근 주변 상권이라든지 주택가 단지들 이런 곳에 대한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검토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이렇게 포승공단 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불법 주차라든지 주차장 민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은 곳에 인근 집 주변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수급 조사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한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상회복 명령이라든지 우리 행정 절차 하고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불법 주차에 대해서요? 아, 불법 시설에 대해서요? 네. 아, 그거는 아니고요. 한번 네. 전수조사 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세워서 가지고 오시고 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조금 이제 전달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단속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영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잖아요. 뭐 상가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어쩔 수 없으면 인지시키시고 한번 강행을 하셔서 제대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